자, 감자를 보면 지금 얘는 이제 반쪽씩 했죠, 그죠? 큰 감자는 4분의 1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걸 보면은 여기에 감자를 잘 보면은 감자에 눈이 있습니다. 자, 이 눈을 잘 생각해서 자르셔야 돼요. 모양 안 좋아도. 이거 모양 좋게 자른다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 눈이 잘리고 어떤 데는 눈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씨감자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이제 자른 다음에 지금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죠? 왜 검을까요? 예? 왜 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실 텐데. 그렇죠. 재를 묻힌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중에 파는 것은 약을 묻힌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강동구에서는 씨감자를, 강원도 수미감자를 통째로 사와서 강동구에서 이것을 자르려요. 자, 감자 자를 때 어떡합니까? 뭘로 자르겠어요? 당연히 칼로 자르죠.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칼로 당연히 자르겠죠. 근데 그냥 칼로 자르지 않습니다. 이 칼을 소독을 해요. 왜냐면은 칼에는 굉장히 미생물이나 이런 뭐 소소한 이렇게 균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냥 잘랐을 때는 이 감자가 나중에 병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독한 칼로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를 묻혀서 얘를 이제 보관을 한 2, 3일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약간 감자가 약간 쭈글쭈글하죠, 그죠? 수분도 빠지고 이제 얘가 이제 적응을 해요. 자, 그런데 재는 왜 묻힐까요? 시커먼하고 묻히겠죠, 그죠? 근데 시커먼하고 묻히는 게 아니라 이 재는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우리 잿간이 따로 있었어요. 양잿물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잿간에서 양잿물도 만들어내는데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깊이 가는 거니까 이 잿간은 바로 거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 여기도 보면은 유박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자, 땅에 들어가는 3대 요소가 뭐가 있겠죠? 질소, 인, 가리라고 그러죠, 그죠? 바로 가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은 칼륨입니다. 칼륨. 우리 뼈를 구성하는 건 뭐죠? 칼슘이에요. 칼슘은 영어로 CA고 가리라는 칼륨은 K입니다. 이 가리가 바로 식물을 감자가 싹이 터서 자라는데 영양분을 보충해줘요. 그리고 이 재가 바로 잘랐을 때 소독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재를 묻혔던 거예요. 그래서 일석이조죠, 그죠? 자,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영양분도 제공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삽질할 때 우리가 삽질한다 그러죠, 그죠? 삽질할 때 한꺼번에 잘못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오른손, 자, 삽질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목이 많이 망가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으면은 야, 내가 젊었을 때 야, 이 자식아 이래도 내가 조금 힘 좀 썼는데 이러신 분은 더 잘 다칩니다. 자, 왜? 순간적으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 삽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드럽게 돌아가죠, 그죠? 근데 항상 삽질을 해서 이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뒤에 손목이 이렇게 꺾이죠, 그쵸? 그래서 삽질할 때 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삽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손을 일반적으로 삽은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적히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손목에 무리 전혀 없습니다. 손목에 이렇게. 보통 삽질하라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젖히면은 여기도 보면 분명히 삽자로 부러진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삽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힘을 줘서 삽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밟으면 되고, 또 어떠신 분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팍팍 이렇게 밟아요. 이렇게. 이거 큰일 납니다. 자, 이거 잘못하시다 보면은 발목도 상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자, 약간 경사지게 해서 놓고 밟습니다. 밟을 때 요령이에요. 발로만 밟지 말고 이 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밟으면 푹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쉽죠, 그죠? 자, 그렇게 힘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감자를 심어야 될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볼록한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볼록한 부분을, 예? 두둑이라고 합니다, 두둑. 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골하기도 하고 고랑이라고 하죠, 고랑. 그럼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이거 일반적으로 두둑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랑이라고 들어봤죠, 이랑. 그쵸? 자, 우리 이랑에 뭐 심자 이렇게 이야기해, 두둑에 뭐 심자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둑과 고를 합쳐서, 고랑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랑은 밭에만 있을까요? 바다에도 있을까요? 바다에 이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기자님들. 바다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부분과 내려온 부분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하는데, 푸른 파도 넘실대는 뭐 이랑이 뭐 이렇게 아주 시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에서 하니까 이랑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두둑을 만들어 놨죠, 그죠? 자, 감자 심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을 이랑 고랑 만들 때, 두둑을 만들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밭을 보면은 이 밭이 약간 습한가 건조한가, 밭이 딱딱한 밭인가 모래밭인가. 모래밭은 금방 알죠, 그죠? 자, 근데 모래밭인데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높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수분이 모자라요. 그러면 모래밭은 될 수 있으면은 평이랑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파서 수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죠. 자, 두둑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상추, 뭐 엽채류는 그렇게 배수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평이랑을 해서 작물을 이제 모종짓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고추, 대표적인 게 고추입니다. 고추, 토마토 이런 것은 배수가 안 되면 바로 죽어요. 특히 고추는 뿌리가 한번 물에 잠겼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추 농사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물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고랑을 만들 때 밭이 건조한가 습한가 이런 걸 따져서, 밭이 좀 습하다 그러면은 좀 높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감자 심는 방법 한 3가지 정도. 그냥 이런 밭에다가 옛날에 쟁기라 그러죠. 쟁기 이렇게 해가지고 재 좀 넣고 거름 넣고 그냥 심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런 데는 약간 가뭄이 든데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심는 것이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고, 두둑에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를, 자, 요 정도 거리면 한 4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cm, 몇 cm요? 자, 15cm 깊이로 심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15cm 깊이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물 주는 게 좋습니까? 안 주는 게 좋습니까? 안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소독돼 있는데 물 주면 얘가 씻기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 북을 주려면 이게 북주기가 사실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약간 신농법으로 하는데, 신농법은 이 정상 부위에서 파지 않고 이 비탈면을 팝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한 10cm 깊이로 이렇게 이제 감자를 심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 감자를 심었죠. 그럼 여기에 요렇게 심겠죠, 그쵸? 자, 요렇게 심고 놔두면은 감자 싹이 여기 나겠습니까? 여기 나겠습니까? 처음에 심었던 자리 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가 높은데, 그 말은 나중에 감자는 반드시 북주기, 끌어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북주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지금 삽으로 하지만은 호미로 이렇게 북주기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파묻히면서 북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자, 정상부가 이동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감자는 보기보다 잘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딱딱하게 된 거죠. 영양제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비타민제 있죠? 이 딱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 비타민제 약제 먹고 뭐 많이 하라 그럽니까? 물 많이 마시라 그러죠. 그쵸? 얘를 줬을 때는 그 자리에 물을 충분히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 미리 해 놓으실 때 말고는 웃거름으로 줄 때는 뿌리에 닿지 않도록, 그쵸? 자, 그리고 얘를 줄 때는 그냥, 자, 보통 보면은 그냥 위에 비료 뿌리듯이 뿌립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는 질소질이 많이 들어있죠. 자, 그냥 위에다 뿌려 놓으면은 이 질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비료의 효과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거 굳이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홈을 파서 뿌려주고 덮어준 다음에 그 자리에만 물을 주세요. 자, 저는 이제 작년에 신명초등학교에 작년 재작년 몇 년간의 신명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절대 작물에 주지 말고 옆에만 줘라. 작물 이렇게 심죠. 그럼 옆에다 구덩이를 파서 여기만 물 주게 했어요. 그런데 1년 이제 한 학기죠. 가을에 이제 배추하고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잘 됐습니다. 병도 안 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할까요? 뿌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물 주니까 뿌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물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뻗어서 아주 튼튼한 이제 작물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유박을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주고 덮어주고 물을 좀 충분히 주세요. 아시겠죠?